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시를 보면은 제출인의 진양고 회장의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주식담보대출 연장입니다. 11월 4일 것도 역시 주식담보대출 연장이죠.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는지를 보면은 10월 26일자입니다. 이베스트 31,820주가 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입니다. 요 공시가 10월 26일에 나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11월 4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아까 봤었던 31,820주 이베스트 증권의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언제냐? 10월 28일. 아까 봤듯이 계약 만기가 11월 2일이니까 만기가 오기 전에 10월 28일에 연장을 했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빌렸고요.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을 연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듯이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11월 4일자로 와서 이베스트 주식담보대출 연장은 10월 28일에 계약이 일어났고 11월 4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변경일이 있고서 5 거래일 뒤에 공시가 나온 건데요. 2010년 10월 달에 보면은 28일에 거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9, 30, 하나, 둘, 그리고 11월 달에 셋, 넷, 다섯. 그래서 5 거래일 11월 4일에 공시가 나온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담보 만기가 11월 2일이었습니다. 11월 2일이 오기 전에 10월 28일에 담보대출을 연장했고 그 공시가 11월 4일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11월 2일 만기가 오기 전에 10월 28일에 계약을 한다. 그리고 만기랑 공시날을 비교를 해보면 11월 2일이 만기죠. 그 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공시가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1월 2일인데 공시는 11월 4일에 이틀 뒤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계약 체결일이 10월 28일로 조금 더 일찍 하니까. 자,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볼 하이투자증권과의 담보대출 계약이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6만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투자증권 45만 주 다음으로 큰 게 이제 16만 주인데 담보대출 계약이 연장될지 안 될지가 궁금한 이유는 HLB랑 하이투자증권이 옵티머스 300억으로 소송전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양호 회장이 하이투자증권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은 싸운 뒤에 삐져서 혹은 껄끄러워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1월 4일에 하이투자증권을 보면은 만기가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연장이 됐겠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자, 그래서 11월 13일에 역시 공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담보대출 연장. 여기 16만 주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2021년 2월 22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요게 바로 어제까지였죠.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만기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11월 23일이죠. 계약은 11월 12일. 그러니까 대략 11일 전에 연장했습니다. 이베스트가 대략 일주일 정도 전에 계약을 연장했다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일 11일 전이니까 거의 2주 가까이 전에 연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량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여유롭게 연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쩌다가 그냥 뭐 연장할 때 되니까 날짜 별로 신경 안 쓰고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이투자증권 연장은 대략 11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5일 내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11월 13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이베스트도 같이 연장했거든요. 이때 10일 했고 12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에 공시가 나왔으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하이투자증권이 만기가 됐거든요. 2월 22일. 그러면은 사실 공시가 지금쯤이면은 나와야 됩니다. 자,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한 2, 3일 정도는 더 기다려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2, 3일 정도 뒤에도 공시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은 하이투자증권의 16만 주는 담보대출 연장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환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시가 나오겠죠. 뭐 상환을 했다고 나오든 연장을 했다고 나오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에 뭐 하나하나씩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하이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할지 안 할지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HLB랑 하이투자증권 간에 좀 얼굴을 붉힐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물론 그냥 이제 담보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담보대출 계약을 보면서 어떠한 좀 감도는 분위기, 흐름을 살짝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옵티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2월 21일에 옵티머스 없는 상품 팔았나?
금감원, 공공기관 등의 증빙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없는 상품을 팔았다고 되면은 100% 배상이 적용 검토가 됩니다. 지금 금감원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이 아예 없는 상품이거나 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품이었다라면은 이것은 100% 배상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공식 확인을 받으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누구한테 받느냐?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옵티머스가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러면은 이것은 없는 걸 파는 거니까 100% 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 매출 채권의 실제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이러한 매출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면은, 없었다라고 확인해 주면은 옵티머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상당수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자,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물론 옵티머스가 벌써 돈을 다 빼돌리고 없다 그러면은 못 돌려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면은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됩니다. 등이니까 뭐 하이투자증권도 있고 여러 판매했던 판매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되고, 자,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왜 말이 되느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공공기관은 그냥 바로바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게 6개월, 1년짜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공공기관은 그냥 대금을 5일 이내,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짜리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옵티머스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만기가 6개월 전후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5일, 30일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존재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없는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실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5일,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6개월, 1년짜리 매출 채권을 애초에 만들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상은 없는 거를 있다라고 이제 팔았으니까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이런 걸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제 판매사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없는 걸 팔았으니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확인해주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가 적용되면서 피해자들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기 펀드의 성격이 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